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반도체 대 MLCC 대 제약바이오. 지금이라도 담아야 할 섹터는입니다. 오늘 꼭 봐야 할 업종들 세 가지가 딱 나와 있네요. 이게 달리는 말이냐 아니면 쉬고 있는 말이냐일 것 같은데 먼저 송율 전문가님부터 하나 골라주시죠. 이거는 다 100이면 100 반도체죠. 예, 전 반도체입니다. 철순 대표님은요? 사실 반도체와 MLCC 같이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둘 다 좋은데 저도 우선순위를 둔다면 반도체고 그다음에 MLCC, 그다음이 제약바이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시장 그간의 분위기만 보더라도 반도체가 원탑인 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장을 보면 대형주와 중소형주 사이에 괴리가 너무 벌어져 있거든요. 이게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버텼는데 이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또 하염없이 흘러내려 버리니까 이 소부장 내의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고민이 돼서 철순 대표님부터 좀 의견 주세요. 오늘 그래도 장중에 이제 소부장들이 많이 밀렸었는데 조금 그래도 후반에는 조금 낙폭을 좀 메꿨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역시나 장비 쪽이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당분간은 조정이 나와서 장비주가 계속 많이 가다가 너무 높았을 때는 사기가 좀 애매하겠지만 이렇게 장비주가 잘 가다가 소외를 받고 조금 차익매물이 나와서 밀렸을 때는 네. 장비주를 먼저 잡는 게 확실히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버티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VM이라든지 프로텍이라든지 그다음에 PSK, 그다음에 인텍플러스 이런 기업들은 잘 버텨주고 있는데 역시나 각자의 분야에서는 선도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잘 가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 어떻게 보면 이제 소부장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와서 요걸 버티지 못한 기업들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낙폭이 굉장히 커졌는데 장비주는 지금 호재가 하반기에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번 지금 반도체 섹터를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드렸지만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자체가 지금 수요를 좀 맞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증설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공장 증설할 때 우리가 보통 하는 게 부지 선정하고 땅 산 다음에 건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장비 넣어야죠. 그래야지 장비가 들어가야 소재랑 부품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장비 수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수주가 더 빨리 들어온다는 거는 수익도 더 빨리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가 당연히 지금 소부장 중에는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최근까지도 가장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그동안 못 샀던 반도체 장비주를 먼저 사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 그렇다고 해서 소재와 부품이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같이 결국은 낙수 효과를 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소재 부품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과 실제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변동성이 좀 적으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소부장을 고른다면 소재와 부품을 담는 것도 좋지만 일단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라면 더 강하게 소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장비주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지금 오늘 올랐던 종목들 그리고 HPSP라든지 이렇게 1위 기업들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못 사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고 STI도 마찬가지고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일단 선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장비에 대한 뷰가 가장 좋다라고 또 말씀 주시는데 딱 댓글 보니까 꽂히는 게 있네요. 송율 전문가님. 후성을 받으셨잖아요. 소재주들 다 밀렸는데 후성 같은 경우에는 안 밀리던데 그냥 올라타도 되나요? 이거 10,000원일 때도 이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고점을 한번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반발성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요. 후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를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 꼭 굳이 이 구간에서 내가 잡아야 된다 아니시면은 저는 이 구간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후성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사실 크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내가 꼭 후성 갖고 싶다 하신 분들은 14,000원 구간은 저는 메리트 있다라고 봐요. 제가 10,000원일 때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후성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단기 지지를 형성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후성 보시는 분들은 14,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장비주가 나름 선방을 했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거 약간은 기대 심리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어요. SK하이닉스 이번에 HBM4E 출하한 것도 이제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이런 뉴스가 좀 많이 나왔죠. 광주 이제 첨단 3지구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당연히 먼저 움직이는 거는 바로 장비주죠. 그래서 오늘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그 기대 심리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소재, 부품, 장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선도기업 그리고 고객사를 보셔야 된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성 같은 경우에는 21선 조정까지는 조금 눌릴 때 보자라고 좀 이야기 주시네요. 아까 우리
기판 얘기하다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MLCC 기판 볼게요. 이 삼성전기의 힘이 정말 무섭게도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는 뭐 거의 목표가까지도 거의 다 올라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오늘 사막 콘덴서 같은 중소형주들도 함께 올라주더라고요. 이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대장주 보는 게 나을까요? 철순 대표님. 삼성전기도 대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네. 콘덴서 같은 아, 네. 중소형으로 살짝 돌려볼까요? 아니면 그래도 대형주 볼까요? 그래도 삼성전기를 일단 기본으로 이제 코어 자산을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막 콘덴서가 안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일단 MLCC 같은 경우도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처럼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MLCC가 뭐냐면 전기를 저장했다가 CPU라든지 뭐 GPU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에는 정말 많은 숫자의 MLCC가 필요로 합니다. 업계에서 알려지기로는 AI 서버 한 대에 보통 MLCC가 28,000개가 들어간다고 하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1,00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신제품도 이제 스마트폰도 계속 나올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AI 서버도 지금 계속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LCC 수요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별히 지금 이 GPU 옆에 굉장히 제한적인 공간에 MLCC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작고 크기가 작고 고용량의 MLCC를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수요는 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만들기가. 그래서 비싸고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제품 믹스 효과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MLCC 기업 삼성전기와 그다음에 사마콘덴서는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도 베팅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다만 지금 역사적 최고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게 매수 버튼이 좀 안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종목을 갖고 왔는데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개인적으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키스트론이라는 종목이 오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일단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인데 이 회사가 이제 리드와이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거든요. MLCC 안에 전극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PCB를 연결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MLCC가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게 되면 당연히 리드와이어도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거의 선도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키스트론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상황이다. 오늘 급등해서 마무리됐으면 조금 부담이 있었겠지만 윗꼬리 달리면서 지금 한 8%대 상승으로 정기시장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건 애프터마켓에서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도 어느 정도 큰 급등으로 시작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지금 초입 구간에서는 충분히 전고점 한 6,000원 정도 보시면서 단기로도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다. 실적도 작년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전체 순이익이 80원대였는데 올해 1분기에만 30원을 달성했으니까요. 실적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어서 안정성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키스토론도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뭐 삼성전기, 사마콘덴서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중소형주 내에서 조금 더 강한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키스트론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송률 전문가님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잘 나가고 있고 그에 반해서 살짝은 아쉬운 게 LG 이노텍이기도 하거든요. 둘 중에 지금 신규로 접근한다면 어느 쪽이 좋을까요? 둘 다 뭐 FC BJ도 있고 지금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주가적인 매력만 본다고 하면은 LG 이노텍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100만 원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인데 거기에다가 거래량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한 것 비해서 거래량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100만 원대를 지지받으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 횡보하고 매물을 소화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18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지금 너무 많고 앞전에는 우리가 애플 카메라 업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FC BGA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차세대 기판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영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MLCC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MLCC가 앞전에는 스마트폰이랑 PC 출하량을 보고서는 업황이 결정이 됐거든요. 지금은 뭐냐 AI 서버로 인해서 업황 자체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AI 서버 같은 경우는 MLCC가 최대 28,000여 개 들어가요. 일반 서버 대비했을 때 13배가 증가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AI 데이터 서버 지금 계속해서 고도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GPU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구동을 위해서는 MLCC도 필요하기 때문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게 MLCC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LCC 관련주들도 눌림목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보다는 LG 이노텍이다라고 좀 주시네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LG 이노텍도 좋기는 한데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건 삼성전기 우선주이기도 했거든요. 이쪽은 어떤가요?
아, 저군요. 네. 예, 삼성전기 우선주까지도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주는 아무래도 유통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오늘 강한 상승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고민되실 거예요. 삼성전기 없으신 분들은 삼성전기 우선주라도 살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살짝 부담스럽다고 봐요. 잡으실 거면 차라리 삼성전기 잡으신 게 맞습니다. 둘 다 고점이에요, 여러분들. 둘 다 지금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거 잡을 거면 이왕이면 대장주 잡으셔야죠. 그래서 우선주보다는 지금은 대형주 중심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우선주보다는 삼성전기가 낫고 삼성전기보다는 LG 이노텍이 낫다라고 좀 말씀 주셨습니다.